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의장실에서 또 만났는데 이번에도 이견이 컸습니다. 어제는 최대 쟁점이었던 4개 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하긴 했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왜 이 과방위원장이 중요한지, 왜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는지, 또 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건지, 먼저 국민의힘 쪽의 입장, 스탠스는 어느 겁니까? 일단 과방위원장 자리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네. 지금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퇴 의사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야 예. 사실은 방통위원장을 견제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 상황일 텐데, 사실은 방통위원장도 물러나지 않고 과방위도 민주당이 가지면 결국에는 언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도 과방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송과 관련된, 언론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여야가 공소교대로 늘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라도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맞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균형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 대변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솔직히 어떤 균형이요? 어떤 균형인가에 대해서 근거가 글쎄 있을까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방통위원장 남은 임기, 그리고 그 전 정부 때 그러니까 그 정부가 바뀐다면은 남은 임기 보장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까? 남은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서 그냥 국회에서는 방통위 관련돼서 관여하는 것이 이제 과방위인데요. 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권성도 원내대표가 행안위는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과방위는 절대로 지키겠다, 사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권성도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MBC, KBS 등 해서 불공정, 편파 방송이라고 얘기를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불공정, 편파 방송이 MBC, KBS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24시간 시사방송 채널이 돌아가는 종편은 어떤가요? 저도 이제 종편에 많은 패널로 나갔지만 패널 구성 자체가 국민의힘 측의 그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4분이라면 저 같은 민주당 측에 주장하는 사람들 1명, 5대1, 4대1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시사방송 프로그램이 24시간씩 돌아가면서도 종편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편파 방송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노골적으로 좀 안 좋은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MBC, KBS가 불공정, 편파 방송 그러면서 노조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장악을 좀 하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균형도 맞지 않고 그 전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과 상당히 모순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요. 종편이랑 공중파는 애초에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제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파랑 종편이랑 같이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MBC라든지 우리가 KBS 같은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최대 주주를 갖고 있고 MBC의 어떤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과방위가 견제할 수 있는 피감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는 과방위원장을 자리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인 견제들, 그다음에 뭐 감시들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종편 같은 경우는 기업이죠. 그래서 애초에 적용되는 법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오늘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TBS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TBS와 관련된 내용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TBS 굉장히 청취율 좋고 특히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취율이 좋기 때문에, 청취율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은 광고가 잘 붙는다, 네. 광고 수익이 높다, 이거를 우리가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TBS는 광고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취율이 높으면 광고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이 과반 이상으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말씀드린 대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가방위원장 정도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 통제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거 뭐 언론 탄압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방송의 지배구조 자체를 무시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뭘 무시했는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법규 저도 반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법규가 다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규가 다르다고 하면은 지금 그 전제는 그러면 MBC, KBS가 지금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한다는 그 전제가 지금 맞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방송을 보실 때는 그런 부분, 만약에 정말 그렇게 편파 방송을 한다면은 먼저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종편도 법규가 다르다고요? 법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편파 방송하는 것은 왜 그럼 가만히 두는가? 국민 세금 받고 국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얘기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순적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를 당연히 받고 있고요. 제가 어떤 규제를 어떻게 받는지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경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렇고 언론 노조 출신 CEO들이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균형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좀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다고 보십니까? 의도적이 아니면 이런 발언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국민께 아무래도 그 명분을,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명분을 얘기하고자 해서 이 얘기를 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균형감이 없다. 노조가 이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누가 지금 여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민 어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자, 시사방송 보시고 뉴스 나오는 거 다 보십시오. 시사방송 패널 1대1 구조 똑같이 합니다. 발언 기회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요, 발언 시간도 똑같이 줍니다. 뭐가 편파 방송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지지율 괜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원인 누가 얘기합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방송 장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 보면 어느 방송사냐 기자한테 물어가면서 답하지 않겠다 또는 다음 질문해라. 해당 방송사 기자가 직접 질문하는 거 적당하지 않다. KBS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좀 너무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좀 있고 이례적으로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예민한 반응이라는 데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KBS, MBC 보도 중에서 당연히 KBS와 MBC가 전부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언론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KBS와 MBC에서 이른바 왜곡 보도, 편파 보도를 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여러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공소교대가 늘 있었던 문제예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민주당이 갖고 있을 때는 또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로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선회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약간은 좋게 보지를 않는 것은, 과거에 이제 작년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던 당시에 언론중재법을 저희가 기어코 막고자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칫 이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힘 자랑을 한다든지 내지는 규제를 한다든지 힘을 간섭을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언론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 법안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향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노조 문제 이런 거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옛날부터 지적된 문제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언론사들을 지적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인터뷰를 못하게 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자칫 또 기자들로 하여금 좀 위축되는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가 아주 위중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가 공전하고 원 구성도 안 되고 이럴 때마다 국회의원들 이럴 거면 세비 반납해라. 매달 놀면서 1,20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가는 거 적절하지 않다. 뭐 분통 터지는 그런 표현들 하시는데 이런 국민들의 지적도 사실은 일견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하루라도 빠르게 이제 정상화가 돼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실어주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자리를 다 양보하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를 다 내주는 것은 또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대변하라고 국회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다수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입장을 다 따라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의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은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는 문제였었는데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사실 전반기 국회 때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모든 상임위를 다 독식했었고 사실은 뭐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조차도 국민의힘에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전부 그냥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다수당이 밀어붙이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그걸 뭐 배려라고 봐야 될지 협치로 봐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탓을 하기에는 정말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사실은 이제 여론에 뭐 말하자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힘자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협치하는 모양새를 내놓고 있긴 한데 적어도 뭐 저희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가방이 같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회 임기를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좀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뭐 일련의 사항들이 좀 나아질까요? 약하지요, 솔직히. 솔직히 세비, 그러니까 매달 받아가는 월급, 1,000만 원 좀 넘는 월급, 이거 못 받게 해야 되죠, 솔직히. 저도 뭐 국회를 가고자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국회의원이 아직은 아니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일 안 하게 되면은 세비 못 받게끔 해야 된다. 물론 100% 단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먼저 50%는 못 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정안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는 발전한 그런 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재석 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서도 뭐 일부 타당한 점도 있고. 근데 과방위는 꼭 여당에 넘겨줘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석 위원장의 발언이 웃기다는 것이 아니고 왜 여당한테 과방위만을 꼭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불공정이다. 언론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놓고서 왜 꼭 가져가야 되는가. 그 국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의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법규가 다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청자, 국민 입장에서는 다 같습니다. 같은 방송인데요. 종편과 무슨 뭐 또 KBS 지상파 이런 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편파 방송이 되지 않게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거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임위 아까 독식했다고 그랬죠. 솔직히 이거 독식한 겁니까?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든 상임위 다 받지 않겠다. 그 대신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민주당, 여당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율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국민들께서 표 뽑아주신 거 맞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우리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독식했다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요순이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중심에 있다. 시청자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다시 한번 국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네, 그런 말씀 짧게 하시기에는 해주세요. 네. 18대 때 보수당이 거의 200석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법사위원장 양보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1대 국회 때 상반기에 법사위원장이랑 최소한 법사위원장 정도는 달라라는 거였는데 그거 민주당이 완전히 철저하게 묵살시킨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가져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안 줬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 제가 그 당시 법사위원장 지도부에서 정말 되지 잘합니다. 저희가 않겠습니까? 정말 강경하게 투쟁했는데 안 주셨고 자꾸 이제 종편 편파 방송 이야기 하시는데 예. 애초에 적용법과 다른 내용을 어떻게 그걸 같이 묶어서 얘기하시면 TBS는 그러면 편파 방송 아닙니까? 그거는 계속 편파가 제일 많이 지적됐는데 그럼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 왜 논의 안 하시고 같이 알겠습니다. 종편만 얘기만 예. 하시냐 이거죠.